이 변화, 이 심각한 악화 옐로를 겪고 있는 우리 지구 상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빠지는 그걸 최소한으로 늦추려면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건 지금 당장 우리 모두 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 대담회에 앞서서 후원자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 자연 보전은 이 경제 성장과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으로 들어오면 이 자연 자원으로 생계를 잇는 1차 생산자들 과연 이들과의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 이런 냉소적인 그런 시선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저희는 환경에서 그 환경 쿠즈넷 커브라는 게 있는데요. 쿠즈넷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거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 개발, 경제 소득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데 초기 단계에는 경제가 환경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서구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잘 살아지면 그게 아니고 환경의 질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이게 소득하고 환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고 그거는 이렇게 U자를 거꾸로 해놓은 저희는 이제 인버스 U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 그게 이제 환경 쿠즈넷 커브라는 건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커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요새 개도국들은 못 살고 힘들긴 하지만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들 30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경을 이렇게 계속 파괴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게 기술하고도 관계가 있고 의식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하고 경제가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상충되는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국제사회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특히 뭐 여기 WWF 같은 국제적인 환경 NGO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못 살지만 초기 단계에서 빨리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길게 놓고 봤을 때 잘 사는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리고 저희 같은 나라가 개도국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지만 한국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왜냐? 한국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성공한 나라지만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렇지만 그 대가로 저희가 지불한 환경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아지고 나니 저희가 지금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지 마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뭐 꼭 저희 나라뿐만 아닙니다. 이 지금 근대화에 성공한 많은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서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투자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이만큼이다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못 누리고 한 20% 덜 된 80%만 누린다 하면은 이럴 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은 기후세를 20% 부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세 20%는 아마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나온 수치일 테지만 이 지금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방출을 줄이면서 이 기후를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줄이려는 노력은 대개 1%에서 각국 경제 규모의 1%에서 3%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3% 결국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망설이겠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를 투자하면은 20%의 기후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줘야 되겠고 또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기후세에 대한 문제는 뭐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정부나 차별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구 환경 보호나 우리 생태 환경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그 어떤 생활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환경 보호를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저는 이 풀뿌리 환경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보편화되어야 되고 이것을 보편화하는 데는 역시 NGO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NGO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이 어떤 해양 관련 하여튼 뭐 자연 자원 관련 과제를 할 때 약 10% 정도는 이 아웃리치 활동,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활동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자기네 과학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활동비로 약 10%를 책정을 해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수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과제에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이 자연 보호 활동, 환경 보호 활동에 더 많이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이러한 조치를 좀 강하게 좀 환경 보호에 대한 위기감을 좀 느껴갖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학계에서의 어떤 그 연구자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 전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는 연구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 더 학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좀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구성원들, 각 그 입장에 처한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먼저 국제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 간 협의체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 저 소개할 때 이제 IPCC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노력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그 과학에 근거한 사이언스에 근거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어떤 기후변화나 생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나 국제협력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게 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의사결정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국가나 기업이나 그 주체들에 따라서 이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 혜택 보다는 이거를 내가 같이 공유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도 저도 뭐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국제 뭐 원조를 하고 하는 기관에도 있어보고 했는데요. 그냥 자기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같은 것들을 달성을 하려면 우리 얘기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에너지를 하고 있다면
에너지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잘하는 것만 보지 이게 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쪽 해당 주민들한테 생물의 뭐 환경을 이런 것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분절돼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서로 자기가 뭐 경쟁하는 것도 있고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국제기구라는 것이 이제 유엔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발은행이나 이런 정부가 관여된 게 있고, 또 WWF 같은 NGO도 있고, 교수들 뭐 아카데믹한 그룹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분절돼 있어요. 이게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체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서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자기만 잘하는 게 돼서 협력이 잘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 교수님이 어떤 그 과학 지식 기반 하에 국가의 정책이나 세계의 활동 방향이 정해져 있는 데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 과학 지식 기반의 어떤 정책 이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새로 대두되고 있는 뭐 새로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아까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연 환경,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만이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민이 어떻게 정부를 푸시를 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많은 얘기는 소비자 기반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비자가 어떤 기업이 만들어낸 생산품에서 그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거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민 운동이 아마 이제는 좀 더 활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우리 정부 잘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최소한 정부를 뭐 비판하려는 것보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학 기반의 정책을 펼치는 데는 어느 정부나 모자랍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 뭐 보기 나름입니다만 과거 한국 정부를 이렇게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이제 상호작용이긴 하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많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정부의 역할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저희가 다루는 문제가 그 태생적으로 그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거든요. 이제 저희 인터제너레이셔널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에서의 접근 방법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들쓰게 하자. 아니면 여기다가 뭔가 다른 페널티를 주자. 아니면 가격을 만들어서 뭐 배출권을 서로 거래하게 하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요, 가격을 높여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자꾸 줄여나가게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페널티.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정부니까 조정을 하려니까 좀 벌을 주겠다, 이런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대 간의 문제인데, 지금 네가 그런 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용어로는 회피 비용이라고 합니다만, 이 회피 비용을 이제 우리가 혜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지금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이렇게 디스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런 거를 장려하는 시스템 쪽으로 가면
훨씬 더 기업이나 다른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벌 받는 것보다는 상 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학생이던 누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 신호를 주는 방법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거로 시스템을 바꿔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스템의 변환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부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다른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정부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그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 굉장히 커졌죠. 뭐 과거 6.25 전쟁 때는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는데 70년 만에 세계 10몇 위의 경제국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 의식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과학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환경 분야. 예. 그래서 저는 국제 회의 내지는 심포지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나라에 비하면은 이 지구 환경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갈 때 얼마나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이 초빙되어 가느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또 키노트 스피커로 가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경제가 개발 지향적인 경제에서 떠나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이 지구 환경 아니면 생태계 보호라는 그러한 학문 분야도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주체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이제 시장이 바뀌기 전에 정부가 어떤 신호를 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는 걸 기다리는 동안 이제 기업과 금융 이렇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단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은 저는 정부보다도 더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의 지배구조나 뭐 의사결정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수명이 너무 짧아요. 내가 단기적인 성적을 못 내면 바로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초단기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그런 구조 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대 간의 결정이라는 건 적어도 30년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고요. 정부도 지금 우리 정부는 임기가 5년 대통령제이니까 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30년, 20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의사결정의 그 시간 타임 스팬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거를 갖고 기업이나 금융은 그 조건 하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발전을 계속 하느냐 마냐 그거 갖고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해주느냐 마냐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시점에 우리나라 그린 뉴딜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몇 년에 계약이 있었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걸 안 했을 때 생기는 단기적인 손해.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받는 평판, 그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냐, 아니냐가 그 다음 단계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SG라고 하는 그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 구조가 달라지고 하는 이제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길게 30년 안 보더라도 기업도 자기네가 돈을 금융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급격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고 있는 아주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관행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잘하는 기업도 이게 10년, 20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기업은 존망의 문제, 서바이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빨리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건을 빨리 만들어주고 그런 기업한테 저는 더 좀 상을 많이 주고요. 내가 정한 기준을 못하는 기업을 자꾸 우리는 때려요. 벌을 자꾸 주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잘하는 기업에 조금 더 이렇게 잘하는 쪽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런 변화된 환경을 빨리 만들어 준다면 저희 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그 글로벌 여건이나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이고 그런 걸 해야만 살아남아 왔던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얘기를 하지만 우선 정부가 그런 역할이나 그런 조건들을 먼저 빨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시민의식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미리 받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 뭐 해야 돼요?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제가 집에서 직장에서 지금 바로 제가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가 하나고 또 하나는 개인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어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구조적인 변화에 한몫할 수 있을까요? 이런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뭘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을까는 건 생각에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 하나 빠지면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로 바뀌면 나 하나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기여를 할 거냐의 그건 생각의 차이고요.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뭘까? 역시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 변화를 갖고 왔을 때 제가 너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떤 앱인데요. 내가 걷기를 막 하면은 그거 막 쌓아갖고 뭐 커피 한 잔 주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친구인데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해서 각 개인은 이게 과연 그런 건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내 소비 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앱을 하나 만들어서 네가 이 물건을 사면 뭐 아까 뭐 탄소 발자국이나 환경 발자국이 어떻고 뭐 저걸 사면 어떻고 뭐 비교하게 아무튼 내 행동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대단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도 창의적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나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작지만 내가 어떤 꼭 금전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이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우리 젊은이들 WWF 코리아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일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 전반적으로 요새 젊은 분들은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
대한 미래는 그다지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의식 자각으로 모든 활동이 더 빨리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런 환경 보호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런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비용이 있을 때 그것을 세금으로 삭감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어야지 시민 활동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이 NGO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여쭤보기가 무서운 게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WWF 코리아의 활동 방향 중에 하나로 지금 WWF 국제 기구에서 지구 생명 보고서라는 것을 출간을 하잖아요. 전 지구적인 변화도 좋지만 당장 우리한테는 우리 한반도의 그 지구 생명 보고서가 더 절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WF 코리아에서도 한반도 지구 생명 보고서 혹은 한반도 지구 생명 지수, 그런 것을 개발해내려는 노력을 시도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 NGO의 역할은 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GO 스스로가 뭔가 우리는 WWF니까 우리 미션은 이거고,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까 그 SDG 지속 가능 발전 골이 17개가 있는데, 이게 각 목표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이 17개 골은 같이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여 가려고 하니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충돌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WWF가 환경 얘기를 주로 생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 아까 에너지 얘기도 하셨고 물 얘기도 있고 뭐 또 우리 식량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각자 자기 걸 하는데, 이 NGO라는 데가 약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넥서싱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접착제 같은 역할, 물론 자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NGO의 역할이 조금 왜냐하면 정부가 부르는 데는 좀 불편해서 안 갈 수 있어도, 또 NGO가 정부도 부르고 전문가도 부르고 뭐 기업도 부르고 하면은 좀 같이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NGO한테 바라는 거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 자꾸 저는 이제 세대 간 얘기하지만 저도 이미 어느새 이렇게 이제 나이 많은 세대가 돼 버렸는데, 젊은 세대하고 나이 많은 세대들하고 만남을 마련하게 해주는 것도 저는 NGO가 해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접착제 같은 역할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 교수님께서는 접착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매개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시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보다는 시민들이 만든 기구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의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부와 개인의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시민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WWF 코리아가 이러한 활동을 오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운동이 한국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아름다운 금수강산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문제점 잔인하게 한번 파헤쳐 봤고요. 또 해결책 한번 논의해보고, 또 각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교수님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네. 충분히 한 것 하고 싶은 같은데요. 갑자기 생각났죠. 뭐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그 모든 사회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과연 어떠한 우리 행동을 할 때 탑다운이 좋으냐 바텀업이 좋으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두 방법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 보호에 관한 이 각자 개개인의 의식이 모아져 갖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운동으로 환경 운동으로 나아가는 이 바텀업 방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성숙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세대가 뭘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음 세대는 저희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좀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저희보다는 환경 부분에서 저희 세대가 또 저희보다 조금 앞선 세대가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그 일으켜 놓은 세대라면 저희 다음 세대는 한국의 환경 의식이나 환경의 수준이나 환경의 상태를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훨씬 더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면 그러면 한국이 계속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음 세대에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